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하기 두 번째 시간, 어디까지 알고 있니? 미디어 편집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 편집부터 페이지 만들기, 이어붙이기, GIF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하여 사진을 편집할 수 있다. 사진을 이용하여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시간에 사진을 편집하고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카메라 성능이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니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하는 것보다 PC를 이용하여 편집하는 것이 스마트폰보다 쉽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알아보던 중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포토스케이프를 통해 간단한 사진 편집 및 템플릿 사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는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의 사진을 쉽게 보정하고 편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화면을 보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포토스케이프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검색 결과로 포토스케이프라는 검색 결과가 나올 거고요. 또는 여기 주소 표시줄에다가 photoscape.co.kr 이라고 입력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는 디카와 폰카 사진을 쉽게 향상, 보정, 편집하는 재미있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최신 버전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여기 두 개의 링크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항목인 cnetdownload.com에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화면이 나오면 다운로드 now라는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자동 실행이 되니까 저는 자동 실행을 눌러서 자동으로 설치되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눌러서 설치를 계속 진행해주면 되겠고요. 포토스케이프는 모두 무료라고 되어 있고요. 약관에 동의를 해야만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놓고 설치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할 건데요. 저희는 구글 계정이 있어서 굳이 이 드라이브 사용하기를 체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제하고 다음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는 금방 되겠고요.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가 되면 바탕화면에 오픈 포토스케이프 아이콘이 보이게 될 거고, 왼쪽 하단에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 아이콘이 나오게 될 겁니다. 포토스케이프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여기 보게 되면 체크박스가 있네요. 포토스케이프 버전 3.7 버전 실행하기 체크하시고 마침을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보이면 그 아이콘을 눌러서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포토스케이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나옵니다. 사진 뷰어, 사진 편집, 일괄 편집, 페이지 이어붙이기, GIF, 애니메이션, 인쇄, 사진, 분할, 화면 캡처, 색상 검출, 러 변환,
이름 바꾸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네요. 먼저 저희는 사진 편집을 위해서 사진 편집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탐색의 구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파일을 선택했을 때 그 화면이 오른쪽에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이미지 파일이 있어서 바탕화면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미리 찍은 사진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기본적인 메뉴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탐색기를 조금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여기 스크롤바를 드래그해서 탐색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 보게 되면 기본이 있는데 이 기본 메뉴를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액자 없음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를 눌러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템플릿을 제공을 해서 우리가 그 항목을 누르게 되면 사진이 그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 오른쪽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변경된 내용을 그냥 바로 저장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지정한 폴더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명이 같아서 그냥 저장을 하게 되면 기존 파일이 지워지게 되니까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놓고 저장을 해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전남보성 녹차밭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고요. 제가 탐색기를 열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전남 보성 녹차밭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따로 클릭하게 되면 사진이 하트 모양으로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액자 기능이고요. 이 액자도 보게 되면 액차 접착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액차를 사진과 합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화면을 회전했을 때 그 액자하고 사진이 같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액자를 다시 한번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검은색 두 줄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검은색 두 줄을 적용하게 되면 사진의 테두리에 검은색 선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둥근 사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이 둥글게 만들어지겠죠? 자, 어디가 둥글게 되냐? 모서리가 둥글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백을 한 15 정도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끝 경계선하고 안쪽하고 여백이 15가 생기면서 이렇게 끝 가장자리가 둥글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둥글기 숫자 값을 100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둥근 정도가 더 둥글게 바뀌게 됩니다. 사진을 원상태로 돌리고 싶으시면요. 우측에 있는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진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계속했던 작업을 이렇게 뒤로 가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취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백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은 아까 우리가 둥근 사진에서 했던 것처럼 여백을 말해요. 그래서 여백을 키워주게 되면 이 외곽선하고 안쪽의 사진하고의 여백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여백의 배경 색상도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테두리선을 넣고 싶다면 테두리선 이 버튼 눌러서 테두리선을 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종류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선이 있는데
실선, 파선, 점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요. 두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스티치 효과가 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취소 버튼 눌러서 다시 사진을 원상태로 되돌리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세피아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세피아는 색상 필터를 적용하여 예쁜 흑백 사진을 만드는 버튼입니다. 한번 눌러 버튼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일종의 이미 설정된 세팅 값으로 적용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게 되면 해당 색상 값이 들어있는 그 설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낌도 한번 적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흑백 느낌도 한번 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건 음영 반전인데요. 사진 필름과 같이 음영을 바꿔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다시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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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사진을 회전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회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연출을 이렇게 선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사진을 90도 회전하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사진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버튼은 좌우를 반전시키는 버튼이고요. 그 옆에 있는 버튼은 상하를 반전시키는 버튼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진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면 이 버튼을 통해서 사진을 반전시키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크기 조절 버튼이 있는데요. 크기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크기로 우리가 사진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지만 우리가 싸이월드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400픽셀로 맞춰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나는 가로 사이즈를 1600픽셀로 맞춰주고 싶다 그러면 1600을 눌러주면 가로의 길이가 1600픽셀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진의 해상도가 저하된다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필요에 맞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밝기의 색상인데요. 밝기는 콘트라스트, 진하게, 밝게, 어둡게, 강중약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밝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보신 후에 자주 사용하는 값들을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오토 레벨을 적용하고 싶다면 자동 레벨을 눌러주면 되겠고요. 나는 사진을 선명하게 만들고 싶다면 여기 있네요. 자동 레벨을 눌러서 단계값을 맞춰주거나 선명하게 버튼을 눌러서 값을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름 느낌이 있는데요. 자, 필름 느낌은 이미 세팅되어진 값이 있으니까요. 해당하는 값들을 눌러서 그 사진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고 마음에 든다면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터입니다. 저는 여기서 필터를 한번 눌러볼 건데요. 필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세팅된 값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빛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사진에는 태양빛이 없어요. 그런데 빛을 놓으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태양빛의 값은 여기에 나오는 화면에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겁니다. 두께도 더 높여줄 수 있고요. 아니면 낮게 줄 수 있네요. 자, 그럼 어떤 태양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태양빛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얼굴을 뽀샤시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뽀샤시 버튼을 눌러서
얼굴을 뽀샤시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드를 보니까 일반, 진한 모드, 밝은 모드가 있는데요. 필요한 모드를 선택하여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게 되면 뽀샤시 영역 지정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얘를 눌러보게 되면 뽀샤시 할 부분이 어딘가 그걸 다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얼굴만 한다면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단계도 올릴 수가 있고 낮출 수가 있는데 단계는 사진을 보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얼굴에 뽀샤시 효과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 사진에 역광이 있다 그러면 역광 보정 버튼을 눌러서 역광을 보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남 보성 녹차밭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을 보게 되면 원본 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처음 불러왔던 상태로 되돌린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하다가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원본 사진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처음 불러온 때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진 뷰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뷰어는 왼쪽에 트리 구조가 나오고요. 이 트리 구조에서 그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 그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의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사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진을 찍었는가가 아래쪽에 나오네요.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끝나면 취소 버튼 ESC를 눌러서 취소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일괄 편집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괄 편집은 말 그대로 사진을 한꺼번에 편집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또 왼쪽 폴더에서 저는 바탕화면을 선택하고요. 사진을 Shift 클릭해서 사진을 우측에다가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사진이 불러와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게 되면 사진도 추가할 수 있고 아니면 제가 적용했던 사진들을 모두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액자도 저희가 한 번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도 조정할 수 있고 우측에 있는 필터도 저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벨, 밝기, 선명하게, 역광 보정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으니까요. 본인의 어떤 개인적 취향에 맞게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객체 탭이 있는데요. 객체 탭은 내가 이 사진에 어떤 글을 넣고 싶다고 하면 글을 체크하시고 거기다가 글자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글자의 수정은 여기 옆에 있는 기호, 속성, 고치기를 눌러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가족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붙이게 되면 이 가족이라는 글자가 모든 사진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제가 모든 사진 저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고요. 원본 위치에 저장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저는 변환된 사진을 아래 지정한 폴더에 저장합니다를 체크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저장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C 드라이브의 아웃풋 폴더에 가보면 제가 방금 작업했던 사진들이 전부 하트 모양으로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사진이 이렇게 다 보이지가 않는데요. 화면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화면 사이즈에 맞게 축소화되어서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우측에 있는 페이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일종의 프레임인데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프레임을 잡아놓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사진을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4장의 사진이 하나의 컷으로 만들어진 사진을 만들고 저장을 하고 싶다면 우측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이어붙이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붙이기는 말 그대로 이어붙이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폴더 구조에서 사진을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측에 보니까 탭이 밑으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져오게 되면 사진이 밑으로 붙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사진의 크기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사이즈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사진과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런 것은 우측에 있는 사진 간격의 크기를 높여주게 되면 사진과 사진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게 되고요. 나는 외부 여백에도 좀 여백을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값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둥글기라는 옵션이 있는데 둥글기의 숫자 값을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사진이 이렇게 둥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백의 색상이 현재는 검은색인데 검은색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액자가 있는데요. 난 여기 사진에 액자를 넣고 싶다. 그러면 액자를 선택을 해주면 모든 사진에 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액자는 많이 쓰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다시 초기화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파일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숫자 값을 이렇게 키워주게 되면 여러 파일의 이름이 사진 밑에 자동으로 붙는 걸 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게 되면 옆으로 바둑판 모양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아까는 사진이 아래쪽으로 붙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옆쪽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바둑판을 눌러보게 되면 사진이 바둑판 형식으로 저장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GIF 애니메이션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바탕화면에서 제가 사진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3개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GIF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우측으로 드래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50, 즉 0.5초고요. 제가 100을 하게 되면 1초가 되겠네요. 그러면 10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1초 동안 이미지가 보여지고 그 다음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겠네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위쪽에 시간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안에 있는 이미지도 1초 간격으로 재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크기를 맞춰주는 옵션이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이건 해상도죠. 해상도를 키울 것인가 작게 할 것인가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 효과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사진이 다음 사진으로 변경될 때 어떻게 변경되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 눌러서 위로 전환하게 되면 사진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아래로 전환하게 되면 사진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진이 왼쪽으로 오겠군요. 그 다음에 배경색으로 전환하게 되면
배경색이 한번 보였다가 다음 사진으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먼저 느리게 있고요. 페이퍼 풀, 이미지 풀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지의 사이즈를 단계적으로 늘려주는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능은 인쇄 기능입니다. 자, 인쇄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폴더에서 사진을 선택하고 우측으로 가져다 놓게 되면요. 사진이 원하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당 사진을 어떤 특정 포맷에 맞게 인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증명사진 형식으로 출력하겠다. 그러면 여기 5×7로 하고요. 나는 썸네일 방식으로 인쇄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썸네일도 요즘은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진 분할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진 분할은 왼쪽 상단에 있는 포토스케이프 이 버튼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분할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사진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 고른 후에 분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 줄 있고요. 가로, 세로가 있는데요. 한 개는 픽셀 단위이고 한 개는 칸수로 이렇게 분할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칸수를 늘려주게 되면 칸이 더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분할하게 되면 사진이 방금 우리가 지정한 5×5 형태로 분할됩니다. 그러면 저는 바탕화면에 아웃풋 폴더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분할이 됐다라고 안내를 해주고요. 바탕화면에 아웃풋 폴더에 가보면 방금 우리가 분할한 사진이 5×5로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X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면을 캡처하고 화면을 캡처 버튼 눌러서 전체 화면이라든지 윈도우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영역을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캡처는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사진을 대체하니까 아니오 하게 되면 제가 방금 캡처한 사진이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포토스케이프 메뉴로 가서 캡처는 닫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특정 종이 모양을 인쇄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종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린더도 있고 하니까 내가 어떤 세팅된 양식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우측에서 그 용지를 선택한 후에 인쇄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하나의 템플릿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진을 이용하여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디까지 알고 있니? 미디어 편집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웹에서도 해봤니? 이미지 편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